안녕하세요. 2월 9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이 전기차 하면 테슬라죠.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1위겠죠. 이 테슬라의 주가가 작년에 2022년에는 1년 내내 폭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아버린 게 결정적으로 주가 폭락의 이유가 됐죠. 지난 연말에 거의 100불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고요. 1월 1일 날은 101불인가 찍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 만에 201불을 찍었으니까요. 거의 한 달 일주일 만에 좀 100%가 주가가 오른 겁니다. 100%. 그도 그렇게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법적 소송 리스크도 이제 해결이 됐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을 거라는 이제 그런 신뢰가 생기면서 이제 싸게 살 때가 됐다라는 생각에 이 테슬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여기다가 테슬라가 이 가격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내렸습니다. 이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들은 이미 개발된 지 4, 5년 정도 지난 옛날 모델들이에요. 이 모델 3도 그렇고 모델 Y도 그렇고 언제적 모델 3고 모델 Y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시장에는 오래된 모델로 이미 모델 개발비가 감가상각이 다 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을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가격 할인을 한 가격에다가 더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전기차 보조금마저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전기차 대중화에 한 발 다가갔다는 말이 나올 만해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자신있게 가격을 인하하는 건 후발주자인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포드 전기차가 이 개발비를 포함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후발주자들과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가격을 뭐 왕창 할인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 그 모델에 대한 개발비를 삼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마진이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마진은 그 내부적으로만 나올 때 한 20% 정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40%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마진율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만큼 이 가격 할인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포드나 다른 특히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가격으로 쌓을 수 있는 거죠.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금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이렇게 할인하는 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독일,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이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중국 시장에서 이 테슬라의 그러니까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재고가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할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판매율이 이렇게 짭짤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테슬라의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량으로 낮은 가격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올 1분기에 아마도 작년 4분기 때 실적에서는 이 차량 판매율이 가격 인하의 덕을 보고 있다는 걸 증명해줬고, 올 1분기에도 이런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제 가격 판매가 더 신장될 수 있고, 나름대로 아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지켜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지는 거죠. 당연히 주가도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모델 3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오늘 전기차 부품주들이 오르는 것은 이 테슬라가 주가가 200불을 회복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주가 회복을 자신감으로 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것,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부품업체들에게는 그 실적 호전의 기회로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업체들도 같이 동반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표는 안 나왔지만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테슬라 중국 그 상하이 공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도 테슬라의 모델 Y나 다른 모델들에도 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기업도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 접근할 때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작년 8월 16일 날 발효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에 의해서 우리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처음에 알려졌을 때 그 전에 이제 입법해서 미국 의회에서 한참 논의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3번이나 윤석열 정부에 이 IRA법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을 세운 게 없죠.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회장들을 만나서 선물 보따리로 몇백억 달러의 그 투자금을 받아갔죠.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 칠 줄 몰랐죠. 미국은 전형적으로 자국 이기주의대로 갔고 이 IRA법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은 수혜를 봅니다. 하지만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지 못한 다른 해외 수입 브랜드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내 공장, 그 내연기관 공장을 갖고 있지만 전기차 공장 라인을 갖고 있지 못해서 2025년이나 돼야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올해 2023년과 2024년 2년에 걸쳐서 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아예 퇴출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미국 의회를 설득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렌트카에 한해서는 이 IRA법의 예외를 인정받는다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는 이 렌트카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울산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 중에서 렌트카 시장에서는 미국의 정부가 주는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시장마저 또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할인하면서 이 렌트카 시장마저도 테슬라가 치고 들어오는 거죠. 현대차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면 2022년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 해서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9%를 차지할 만큼, 즉 2등, 테슬라에 이어서 압도적 1등을 하는 테슬라에 이어서 2등을 할 정도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현대차와 기아가 pretty good,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쓸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IRA법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일장춘몽이 되어버렸죠. 그 2022년 하반기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판매율이 떨어지는 게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뒷북친다고 뭐 국회 뭐 대표단이 미국 의회를 찾아가고 해봤지만 그거 다 미국 여행 간 거지 뭐 지들이 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현대차 회장인 정의선 회장 그 엘라바마 공장하고 조지아 공장 거기 그 주의회 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 다 찾아내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좀 지원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그 신규 전기차 공장을 멕시코에로 옮겨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죠. 그때 가서야 미국 의회가 부랴부랴 나와서 미국 행정부가 예외로 그 렌트카 시장은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했는데 그나마도 테슬라가 저렇게 가격 할인을 치고 들어오니까 현대차와 기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북미에 있는 전기차 공장을 2024년에 완공하는 걸로 1년 땡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생산하는 걸로. 그 밖에는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법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거 보십시오. 테슬라가 지금 101불에서 201불까지 어저께 200불을 넘었죠.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이 오른 이유가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이나 할인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전기차 가격 할인은 이 전기차가 이 내연기관차와 다이다이 붙어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대중화에
한 발 더 다가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기차가 대중화된다는 건 거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업체들도 내연기관차의 부품업체들만큼 이 외형 성장도 하고 또 수익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부품업체들이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시장도 커지고 실적도 커지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연결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기차 시장만큼은 그 경기가 불황이 돼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왜냐면 고용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아무리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스마트 팩토리에 있는 석사 박사 받은 가방끈이 긴 그 고용 인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제가 그 1월 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글 안에 그 유튜브 안에 지금 현재 이런 전기차 관련 그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각 매달 우리가 수출 실적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 수치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그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예전에 그 기본적 분석에서 업다운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공부를 하면 남들보다 먼저 그 좋은 종목을 찾고 그 좋은 종목을 나에게 유리한 그 수익을 가져다 수 있는 그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